네,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흥진고등학교 문제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의 1 마이너스 파이, 3의 1 플러스 파이 갖다가 곱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수법칙 이용하시면 되죠. 자연스럽게 지수에 있는 것들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3의 제곱, 답은 얼마? 9. 2번, 로그 3의 2x 마이너스 1이 3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밑이 3인 로그가 값이 3이 되려면 진수가 얼마가 돼야 돼? 3의 세제곱 27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x-1이 27인 거고 2x가 28인 거고 양변 2로 나누니까 x는 14다. 어렵지 않게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3번 a가 양수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루트 안쪽에다 집어넣으려고 한 거니까. 그 다음에 루트 a 더하기 루트 a분의 1이 2다. 뭐 a의 2분의 1승,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뭐 루트 a 자체를 제곱해도 a가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양변을 갖다가 그대로 제곱합니다. 그럼 좌변은 a,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1 제곱하면 a분의 1 플러스 2 루트 a분의 1 갖다 곱한 게 그대로 2. 그 다음에 2를 제곱하면 4.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1은 2가 된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으로 넘어가서 y는 3의 x 더하기 a 더하기 b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포인트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3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어떻게 옮기기는 하지만 x축으로 평행이동시키는 거는 점근선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최초에 y는 제로가 점근선이었던 이 지수함수가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y는 3의 x 더하기 a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있는데 가만히 그림을 보니까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냐면 1,0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의 1 더하기 a 마이너스 3이 0이니까요. 계산해 보시면 a가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는 0, b는 마이너스 3.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려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이야기했고 지수부등식에서는 진수조건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밑을 같게 해야 연산이 가능할 테니까 125라고 하는 것은 5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5의 세제곱에 n-1승입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5의 3n-3이 되겠죠. 즉 여기는 요 부등식은 5의 2n 플러스 3이 5의 3n-3보다 큰 거니까 지금 밑이 1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에 있는 2n 플러스 3과 3n-3을 비교해 봤을 때 부등호 방향 바꿀 필요 없죠. 그래도 그대로 지금 2n 플러스 3이 3n-3보다 큰 거고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정리하시면 n이 6보다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6보다 작은 자연수는 몇 개? 5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있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구하라고 했는데 삼각함수 사이의 어떤 관계성을 이용하는 문제죠. 그래서 얘도 양변을 뭐 해서 만들어 줄 거냐면 제곱해서 만들어 줍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제곱하시면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니까? 1이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보시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9분의 8이고 양변 2로 나눠주시면 사인하고 코사인을 갖다 곱한 것이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보니까 로그 값이 잘 정의되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a-1이 있고 그 다음에 8a-a 제곱이 있습니다. 노랑이가 밑, 그 다음에 핑크색이 진수죠. 첫 번째 미체 조건 a-1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a-1은 절대로 1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로그가 잘 정의되기 위한 미체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수 조건은 8a-a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위에 것부터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시면 a-1이 0보다 큰 건 a가 1보다 큰 거고 a-1이 1이 아닌 건 a가 2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8a-a제곱이 0보다 크다를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고 인수분해 a 곱하기 a-8이 0보다 작으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만나는 점이 0과 8이고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의 범위 중 어차피 정수의 개수만을 물어봤으니까 뭔가 정확하게 그런 범위를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고 0에서 8, 그러니까 1부터 7까지의 정수 중 1보다 커야 되니까 1한대요. 2가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2도 안 된다. 그러면 가능한 건 3이랑 4랑 5랑 6이랑 7이랑 이렇게 총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체 조건에서 1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절대 까먹지 말아 주십시오. 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다. 6번 문제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이용을 했듯 탄젠트가 나오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탄젠트라고 하는 건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 그래서 뭔가 숨겨두긴 했지만 사실 이 문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 5분의 4라는 거밖에 없어요. 자, 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서술형이라면 저거 다시 제곱해가지고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다.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 그냥 대충 직각삼각형을 하나 갖다 그려라.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세타라고 놓을 건데 사인 세타가 5분의 4니까 빗변이 5, 높이가 4. 피타고라스 정리 쓰게 되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3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코사인 값이 5분의 3인데 부호를 결정해주자. 세타가 2사분면이니까 얼싸죠. 사인만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서 답이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이야기였고요. 9번으로 넘어갑니다. 거듭제곱근의 설명 중 옳은 거 고르는 거는 낚으려고 많이 내는 문제죠. 그래도 기출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다뤄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 27의 세제곱근은 몇 개? 3개. 4제곱근은? 5제곱근은? 하지만 여기에다가 실수인 것이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 근데 지금은 그런 조건 없으니까 세제곱근은 그냥 3개. 8의 4제곱근 중 방금 바로 나왔네. 방금 했었던 이야기. 8의 4제곱근들 중 다시 또 실수가 되는 거 몇 개? 2개.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4제곱근 8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틀린 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음수의 6제곱근 중 실수가 되는 건 몇 개? 하나밖에 없죠. 음수일 때는 홀수 제곱근은 하나. 그 다음에 홀수 제곱근은 사실 양수일 때도 무조건 하나. 근데 지금 음수인 것도 문제인데 홀수 제곱근인데 2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틀린 말이다. 그래서 비교할 것 없이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5의 2가 로그 2의 3이 각각 A하고 B로 주어져 있다. 로그 30의 10이다. 마음에 안 든다. 왜냐면은 3개의 로그 값이 나와 있는데 3개의 로그의 밑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문자에서 적어도 하나 좀 정리를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냐면 겹쳐지게 보이는 숫자가 2다. 그래서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자 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로그 5의 2가 있잖아요. 저 로그 5의 2는 로그 2의 5분의 1로 뒤집어지겠죠. 그게 A고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뒤집어 주게 되면 로그 2의 5가 A를 뒤집어 주는 거니까 A분의 1이 된다. 그래서 2를 밑으로 하는 3의 로그는 B고 2를 밑으로 하는 5의 로그는 A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로그 30의 12는 로그 2의 30분의 로그 2의 12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 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아래쪽으로 잠깐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저 로그 2의 30을 이제 진수에 있는 숫자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요. 로그 2의 30은
2하고 3하고 5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로그 2에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로그 2의 12는 4, 3, 10이니까 2의 제곱이랑 3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했을 때 로그 2의 2, 로그 2의 3, 로그 2의 5를 갖다 더한 것 분의 분자가 로그 2의 2의 제곱은 2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2의 3이겠죠. 그래서 로그 2의 1은 1이니까요. 1 더하기 로그 2의 3은 b 그 다음에 로그 2의 5는 a분의 1 분자가 로그 2의 2가 1이니까 2 그 다음에 로그 2의 3이 b라고 만들어질 것이고 위에 있는 보기처럼 정리하려면 최종적으로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a를 갖다 곱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고 우리는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다르게 나오는데 맨날 물어보는 건 똑같은 문제, 실생활 문제.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실험용 쥐의 혈관이 뭐 어쩌고 저쩌고 몰라. 어쨌든 뭘 집어넣을 건데 H0를 집어넣을 거고 T시간이 지나면 혈액에 H만큼 남아있는데 근데 그 H0랑 T랑 그 다음에 H가 가지게 되는 관계가 여기 있는 것처럼 H는 H0 곱하기 2분의 1의 6분의 T랍니다. 근데 최초에 H0만큼을 투입했는데 혈액 속에 남아있는 양이 최초 투입량의 4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H가 4분의 1 곱하기 H0가 되는 T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T는 뭔지 모르니까 계산해야 되고 H가 4분의 1 H0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 식에다 갖다 대입을 해주시면 4분의 1 곱하기 H0가 H0 곱하기 2분의 1의 6분의 T승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양변에 있는 맘에 안 드는 H0를 날려주고 좌변이 4분의 1이네. 오른쪽에는 괄호에 2분의 1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4분의 1이 2분의 1의 제곱인 거니까 그게 2분의 1의 6분의 T승인 거니까 그래서 6분의 T가 2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T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12가 되는 거다 라고 그 관계식에 그대로 갖다 대입해가지고 계산만 해주시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12번으로 갑니다. 자, 세타가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아요. 안 중요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처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을 할 때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그랬을 때 세타랑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타를 갖다 그릴 때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게요. 이렇게. 이게 세타야. 그 다음에 5세타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세타보다 크니까 몇 바퀴가 더 돌아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초록색으로 5세타만큼 갖다가 빙글빙글 돌렸는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려서 이 5세타가 향하게 되는 부분이 세타하고 원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저 파란색 부분이 검은색으로 표현할 건데 원점 대칭이니까 이만큼도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5세타만큼 돌아간 것에서 반대쪽으로 세타만큼 되돌리면 그게 우리가 몇 바퀴를 돈 다음에 반 바퀴를 더 돈 꼴이 돼버리는 거죠. X축의 양의 방향의 기준이니까. 맞죠? 5세타에서 세타를 갖다 뺀 건 4세타고 2n 파이 더하기 파이는 파이로 묶어가지고 정리하면 2n 플러스 1 곱하기 파이고 양변 4로 나누면 세타가 4분의 2n 플러스 1 곱하기 파이가 되는 겁니다. n은 뭐? 정수죠. 그래서 세타가 4분의 2n 플러스 1 파이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세타하고 5세타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 있는 건데 세타 값의 범위를 아까 문제에서 제시를 했단 말이야. 2분의 3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 작다고. n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n에다 적당한 정수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타를 지금부터 찾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n이 0인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4분의 파이니까 의미 없죠. 범위 안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n에다 1 갖다 집어넣게 되면 세타가 4분의 3파이고
왼쪽이 2분의 파이고 얘는 4분의 2파이니까 4분의 3파이인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어서 세타가 4분의 5파이인 것까지도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오케이.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4분의 7파이, 4분의 9파이와 같은 것들은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두 개를 갖다 더해서 답이 2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번이요. y는 3분의 1의 x승. 그 다음에 y는 4제곱근 3 곱하기 3분의 1의 x승. 하고 y는 1, y는 5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4제곱근 3이라고 하는 녀석이요. 얘는 3의 4분의 1승입니다. 3의 4분의 1승은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으로 우선은 3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고 3의 4분의 1승이니까 저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에 다시 4분의 1승을 취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있는 함수를 정리를 좀 해보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x니까 지수들을 갖다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3분의 1의 x 빼기 4분의 1이라고 하는 지수 함수의 형태로 정리를 해 놓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루트 그 4제곱근 3 곱하기 3분의 1의 x승이 어떻게 보면은 보기가 더 편했었던 것 같은데 왜 기를 쓰고 저걸 저렇게 갖다 정리를 해놨냐? 왼쪽에 있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관계성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있는 함수는 y는 3분의 1의 x승이고 두 번째 있는 함수는 정리하니까 3분의 1의 x-4분의 1승이잖아. 결론이 뭐냐면 원래 있었던 함수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준 거다?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엄청 열심히 그리진 않을 거고 그냥 간단하게 갖다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치자고. 이게 y는 3분의 1의 x야. 기본적으로 어디를 지나냐면 0,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날 거예요. 근데 3분의 1의 저 x-4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이 함수를 x축으로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든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되는 형태로 지금 그림이 만들어져 있을 거란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있잖아. 이렇게 생긴 두 개의 함수하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y는 1하고 이렇게 그 다음 위쪽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긴 하겠지만 이 정도로만 갖다 그려놓을게요. y는 5가 있어요. 뭔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선을 최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y는 1, 그 다음에 여기가 뭐 y는 5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얘가 y 이퀄 1일 때 여기 0,1이거든. 여기는 요 점은 굳이 구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똑같은 함수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냐면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요 선분의 길이가 무조건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위에가 y는 5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개 하고 y는 1하고 y는 5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만큼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얘네가 모양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형태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함수를 x축으로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준 거니까. 맞니? 그럼 가로의 길이가 4분의 1인 거 알고 있고 하나는 y는 1이고 하나는 y는 5잖아.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인 거예요? 4인 거죠. 넓이 얼마? 1이다 라고 결론 내리면 끝.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도형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부분엔 전혀 관심도 없었고 평행이동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동시켜서 생각하면 결국에 하나의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용을 해서 계산한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게 13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의 인구수는 매년 0.5%씩 감소한대요. 그러면은 매년 0.5%씩 감소하는 거니까 몇 %씩 남는 거냐면 99.5%의 사람들이 남는 겁니다. 근데 퍼센테이지는 백분율이니까 100분의 99.5만큼 남는 거고요. 소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분모 분자에다 10을 갖다 곱해 주시면 1000분의 995 그러니까 0.995만큼은 사람이 남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이 도시의 인구가 5 곱하기 10의 5승이랍니다. 매년 0.5%가 감소해가지고 99.5%만 남으니까 1년 후의 인구를 계산한다면 현재 인구수에다가 얼마를 갖다 곱해줘야 되는 거냐면 0.995를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갖다 곱해줘야 돼. 근데 2020년에 그랬는데 2070년에 이 도시의 인구수는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2020년에서 2070년이면 몇 년 더 지나간 거야? 50년 더 지나간 거죠. 그래서 0.995를 50번이나 갖다 곱했더니 그 도시의 인구수가 K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K만 찾으시면 돼요. 지금 이 식을 갖다 정리할 때 제일 만만하게 해봄직한 거는 양변을 10의 세제곱으로 나누는 일일 것 같아요. 똑같은 게 있으니까. 더 이상은 계산할 게 없죠. 뭐 5하고 10의 제곱을 갖다 곱하면 500이 되는 뭐 그런 건 알고 있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0.995를 50번 갖다 곱할 재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문제를 가만히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로그 값들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뭐 해야 되겠다? 상용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다. 오케이? 양변의 로그를 취하자. 그러면 지금 좌변이 로그 진수에 5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0.995의 50승이고 우변은 로그 K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좌변에 있는 것들을 좀 쪼개 보시면 로그 5,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로그 10. 그 다음에 플러스 50 곱하기 로그 0.995인데요. 0.995가 여기 있는 9.95에다가 10분의 1, 10의 마이너스 1승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50 곱하기 우선은 그렇게 써놓자. 로그 0.995인데 9.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우선은 써두자.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로그 5를 아직도 계산을 못 하겠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로그 10에서 로그 10이 1이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저 로그 9.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을 좀 정리를 해보면 플러스 50 곱하기 로그 9.95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면 계산할 수 있는 게 이 녀석이에요. 로그 9.95는 0.99거든. 그래서 저기다 0.99를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로그 5 더하기 2 플러스 50 곱하기 0.99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0.01이 나오겠죠. 그래서 갖다 곱하면 로그 5 더하기 2 더하기 50에다 마이너스 0.01 갖다 곱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0.5 나오죠. 그래서 이게 2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로그 5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1.5로 할까? 플러스 1.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K니까 뭔가 좀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누구랑 연결시킬 거냐면 요 녀석이랑 같이 연결시켜 보려고.
로그 값이 0.5가 되는 x가 3.16이잖아. 그래서 얘가 로그 5 더하기 1 더하기 0.5 즉 로그 5 더하기 로그 10 더하기 0.5를 로그 3.16으로 만들자. 그러면 얘는 로그 진수에서 5하고 10하고 3.16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거죠. 그게 로그 K랑 같잖아. 그래서 저 진수에 있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다? K가 되는 거다 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연산이 복잡했지만 어쨌든 그 관계를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5번에 보니까 x값의 범위가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 세 개의 숫자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만만해 보이는 게 사실은 a인 것 같아. 그래서 a가 로그 2분의 1의 x인데 지금 로그 2분의 1의 x는 여기는 이 x값의 범위에다가 만약에 위치 2분의 1인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줘야 될 겁니다. 2분의 1은 0과 1 사이에 있어서 감소니까요.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x, 즉 라지 a는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보다 크고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4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1 로그 2분의 1의 x, 즉 a, 2. 그래서 이 라지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요. 라지 b는 로그 2분의 1의 x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c는요. 로그 2분의 1의 x가 a니까 로그 2분의 1의 라지 a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a, b, c를 비교한다는 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a 값의 범위 안에서 a랑 a 제곱이랑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a를 갖다 비교한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좌표 평면에다가 만약에 축을 a축이라고 하고 이제 하나씩 비교를 좀 해보면 그 a라고 하는 거는 그냥 y는 x의 형태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 b는 a제곱이니까 x제곱처럼 그림을 하나 갖다 그려주면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b, a제곱일 것이고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a라고 하는 저 c라고 하는 녀석은 밑이 2분의 1인 로그니까 감소하는 로그 함수인데 걔가 어디 지나냐면 무조건 1,0 지나거든? 맞죠? 근데 a하고 a제곱이 만나는데도 1이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빨강이가 a제곱, 파랑이가 a, 그 다음에 초록이가 로그 2분의 1의 a인 겁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에서 비교해야 된다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비교해 보셔야 된다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그림으로 구현을 해봤더니 누가 제일 커? b가 제일 크죠? 빨간색이.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란색 직선이 있고 초록색은 아예 음수니까 더 작은 녀석일 것이다. 그래서 비교해봤을 때 옳은 것은 CAB의 순서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림으로 구현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6번입니다. 자, y는 2x-1 더하기 n의 그래프와 역함수가 만나는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했는데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누구하고의 교점이랑 똑같냐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의 교점과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가지고 그 만나는 점이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다. 근데 지금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하여 선분 AB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수함수가 y는 2x-1 더하기 n인데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a, a라고 하면 y는 x 위에 있으니까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이 될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면 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a, a나 a 플러스 1, a 플러스 1 모두 다 여기 있는 요 지수함수 y는 2의 x-1 더하기 n 위의 점이니까 a, a를 지난다는 걸 이용을 해서 2의 a-1 더하기 n이 a이고 두 번째 2의 a 더하기 n은 a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을 만들어 두면요.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갖다가 뺐을 때 2의 a-1승에서 2의 a승을 갖다 뺀 거 n은 날아갈 거고 a에서 a 플러스 1을 갖다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하면 2의 a승에서 2의 a-1승을 갖다 뺀 게 1이고 2의 a승은 2 곱하기 2의 a-1승이죠. 그래서 2 곱하기 2의 a-1승에서 2의 a-1승을 갖다 빼면 그대로 2의 a-1승이 될 것이고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요. a 값이 결과적으로 얼마가 될 거냐면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가 1이니까 어쨌든 n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a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어 보면요. 2의 0승 더하기 n이 1이죠. 2의 0승은 1이니까 n의 값이 0이 되는 걸 하나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b라고 하는 저 점의 x좌표를 각각 p하고 q라고 했으니까 p가 a이고 q가 a 플러스 1인 거고 a는 1이고 a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거니까 1하고 2하고 0 갖다가 더해 주시면 그 답이 3이 된다 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형 속에서 조금 활용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1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에 보시면요. 저렇게 생긴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절대값 x-1이 있는데 이걸 함부로 날려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수 조건들이 달라지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절대값 x-1하고 로그 2분의 1의 x 더하기 2를 갖다 더하는 건 어쨌든 진수끼리 갖다가 곱해주는 거니까 좌변은 로그 2분의 1의 절대값 x-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마이너스 2를요. 밑이 2분의 1인 로그로 구현을 해보면 여기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변이 로그 2분의 1에 4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그 부등식을 만들어 놨고 여기에서 이제 밑이 2분의 1이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될 테니까 절대값 x-1 곱하기 x 플러스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눠야 될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은요. 범위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x가 1보다 큰 거랑 x가 1보다 작은 것만 생각하도록 합시다. 이유가 뭐냐면 그 절대값 x-1이 어쨌든 최초에 있었던 로그에서의 진수였기 때문에 진수는 0이 되면 안 되잖아. x가 1인 게 의미가 없는 거야. 만약에 범위에서 뭔가 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애시당초의 범위 자체에서 1인 건 고려하지 말자. 물론 x 플러스 2가 진수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도 마지막에 따져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마지막 문제로 두고 우선은 1만 제외하고 간다. 그래서 x가 1보다 크면 절대값 x-1은 그냥 나올 테니까 x-1과 x 플러스 2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4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요.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2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x-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3하고 x-2 두 개를 갖다 곱하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하고 2가 있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보다 클 때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만들어지는 x값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건 어쨌든 나머지 하나의 진수 조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만족시키는 거니까 이 범위 나온 건 크게 문제가 없지. 뭐 물론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들도 모두 쓰진 않을 거고 최종적인 답을 낼 때는 정수인 2만 택하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만약에 1보다 작아요. x가 1보다 작으면 저기다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서 튀어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좌변이 마이너스의 x-1 곱하기 x 플러스 2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해 주시면 왼쪽에 요 x-1, x 플러스 2 갖다 곱한 건 얘랑 똑같이 x제곱 플러스 x-2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결과적으로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4분의 7을 갖다 더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형태니까 결론이 뭐냐면 1보다 작으면 무조건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성립하니까. 근데 그건 오케이인데 원래 있었던 진수 조건이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보다 작은 것들 중 실제 답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보다 큰 것만 되는 거니까 최종 답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저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들만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총 3개의 녀석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갖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게 1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8번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세 양의 실수 A, B, C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로그 B의 A씨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문자가 3개나 있으니까 하나로 정리를 해서 뭔가 계산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C를 정리하거나 A를 정리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B는 양쪽에 둘 다 있거든. 근데 A 제곱이 BC니까 A를 루트 BC 만들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C를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가 B분의 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서 보면 로그 B의 B분의 A 제곱이고 얘는 로그 B의 A 제곱 마이너스 로그 B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로그 B의 A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A의 B랑 2 곱하기 로그 B의 A 마이너스 1이 같은 상태다. 근데 어쨌든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는 뭔가 관련이 있잖아. 그래서 로그 A의 B를 만약에 우리가 라지 X라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 로그 B의 A라고 하는 거는 저 로그 A의 B를 갖다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니까 X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요 핑크색 형광펜 있는 식을 정리를 해보면 X가 X분의 2 마이너스 1인 거니까요. 양변 X 갖다 곱해서 정리를 하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이고 다시 한번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2 또는 X가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X가 뭐냐? 로그 A의 B야. 그래서 만약에 로그 A의 B가 1이면 로그 값이 1이 나온다는 거는 밑과 진수가 같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A랑 B랑 같아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 2면 B가 A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답으로 취해야 하는 거냐면 b가 a의 마이너스 2승인 거예요. 왜냐면 서로 다른 세 양의 실수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조건처럼 a하고 b가 같은 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b가 a의 마이너스 2승이 된다라고 하는 관계가 하나 만들어지고 b에다가 a의 마이너스 2승을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a의 마이너스 2승분의 a 제곱은 a의 4제곱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c는 a 4제곱, b는 a의 마이너스 2승, a는 a 한 걸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18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논술형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부채꼴이 하나 있대요. 짠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채꼴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두 개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레라고 하는 건 반지름 2개, 호 하나 갖다 더한 게 10이 되는 겁니다. 2r 더하기 l이 10.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l로 계산이 되는데 2r과 l을 갖다 더한 게 10이니까 l은 10에서 2r을 갖다 빼는 거고요. l 대신에 10-2r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r 그 다음에 10-2r 갖다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5r이다. 그래서 넓이를 반지름의 길이 하나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느냐. 근데 지금처럼 최고 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위로 볼록한 아래 관한 2차 함수인 경우에는 요 꼭지점에서 결과적으로 넓이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 주겠지. 그래서 묶어줘요. 마이너스로. r제곱 마이너스 5r 얼마 더해? 절반의 제곱. 다시 빼고 마이너스 갖다 곱해주면 플러스 4분의 25. 그래서 마이너스에 r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4분의 25니까 r이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그 답이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넓이의 최대값인 4분의 25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다면 4분의 25를 답으로 하셨어야 됐겠죠. 오케이? 논술형 2번으로 갑니다. 자,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하여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두 함수에 대한 다음 무릎의 답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 다음에 y는 로그 4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건데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우선은 y는 로그 a의 x가 있어. 거기서 지금 보면은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x가 아니라 그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우선 첫 번째로 얘를 어디에다가 대칭시킬 거냐면 y축에다가 대칭시킬 거야. 그러면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걸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만들어주려면 마이너스의 x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 함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준 그래프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기본 처음에 그 있었던 y는 로그 ax가 a 값의 범위가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았기 때문에 어쨌든 1보다 작은 거니까 감소함수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대략적으로 그 형태 그림을 갖다 그려보면 아까 잠깐 감소하는 형태 그림을 좀 그려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겠죠? 1,0 지나면서 맞습니까? 그거를 y축에 대해 대칭시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까지가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겠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0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것을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다시 한번 저기 있는 저 1,0라는 점을 지나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 함수가 y는
로그 a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판단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1번 문제 이야기가 근데 그게 최대값 갖는 점을 지금 P하고 Q라고 할 때 P하고 Q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좀 계산을 해줘 인 거거든.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7 이상 1 이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갖다 그려봤더니 파란색 그래프니까 증가함수잖아. 최대값 언제 갖는다? 1에서 갖겠죠. 제일 큰 X값에서.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제일 큰 X값 1. P가 X가 1일 때 함수값 이미 우리가 계산해버렸네. 1,0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함수에다가 그냥 1을 갖다 집어넣어도 진수가 1이라서 0이 나오는 거니까 1,0이 되는 걸 찾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y는 로그 4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도 어차피 똑같아요. y는 로그 4a의 x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우선 그 마이너스 x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y축에 대해 대칭해가지고 y는 로그 4a의 마이너스 x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x에다가 똑같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y는 로그 4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지. 차이가 있다면 밑이 a가 아니라 4a예요. a는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4a는 3분의 4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뭐 하는 함수냐면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증가하던 이렇게 생긴 녀석을 x축으로 그 y축에 대해 대칭시켰다가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여기는 요 1,0를 지나며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의 함수가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무슨 함수라는 거? 얘는 무슨 함수라는 거? 감소함수라는 거. 그러니까 최대값이 이번에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7에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7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y값이 로그 4a에 얼마가 돼버리는 거냐면 9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P하고 Q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OPQ의 넓이가 1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여. 삼각형 OPQ? 좌표 평면에다가 다시 그려볼까?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P 1,0.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7일 때 나오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일 때 이 파란색 그래프 보니까 어쨌든 이 위쪽에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Q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7, 로그 4a의 9.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이어서 만들어준 삼각형 OPQ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로그 4a의 9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갖다 곱한 게 얼마가 되는? 1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2분의 1 위쪽으로 올려주게 되면 9의 2분의 1승이니까 로그 4a의 3이 되는데 이게 지금 밑과 진수가 같아야 로그 값이 1인 거잖아. 결과적으로 4a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래서 a가 4분의 3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서술형, 논술형이네요. 논술형 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상황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었다.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보는 게 포인트였다. 넓이를 계산할 때 사실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어야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오케이? 네. 그래서 2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마지막 논술형 3번입니다. 좀 고민하게 만든 문제는 논술형 3번 하나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자,
y는 2x-1이라고 하는 틀에 박힌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 지수함수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놓은 곡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로그가 들어있어서 짜증나긴 한데 사실은 그냥 직선이에요. 그래서 A하고 B라고 하는 두 개의 점이 있는데 그 A하고 B라고 하는 두 개의 점은 곡선과 직선이 각각 y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과 2x-1이 같다 해보면 지수가 0이어야지 1이 되는 거니까 x-1이 0이고 x가 1이고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1,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은 이 직선에서 y가 1인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의 n 곱하기 x 더하기 5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정리해보시면 1 플러스 로그 2의 n 곱하기 x가 4 양변 나눠주시면 x는 1 더하기 로그 2의 n 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1 더하기 로그 2의 n 분의 4, 1입니다. 근데 짜증이 납니다 이제. 왜 짜증이 나냐? 그걸 이용해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선분 A, B의 길이를 FN이라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건으로는 선분 A, B의 길이를 지금 1에서 1 플러스 로그 2의 n분의 4를 빼야 될지 1 플러스 로그 2의 n분의 4에서 1을 갖다 빼야 될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fn이라고 하는 건요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4에서 1을 갖다 뺀 다음에 정확히 모르니까 절대값을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큰지 판단을 못해서 그래요. 다만 로그 값은 음수일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n은 자연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준 조건 덕분에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자연수니까 로그 2의 n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0 또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로그 2의 n이 절대로 음수의 값을 갖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 정도 하나는 알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나마 감사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값 fn-1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짜증나. 아니 fn 자체도 절대값이 붙어있는데 그 fn을 포함한 식의 절대값이 또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얘를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뭐냐면 어쨌든 절대값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첫 번째로는 fn 빼기 1이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로는 fn 빼기 1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케이스는 fn이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케이스는 fn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 저 넘어가가지고 음수 나왔으면은 어차피 fn은 거리니까 음수가 될 수 없어가지고 딱 좋을 것 같은데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니까 또 가능은 하네. 맞지? 어쩔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또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f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위에 써져 있는 요 절대값을 갖다 포함을 한 식이 fn인 거잖아. 그래서 다시 갖다 집어넣어보면요. 절대값 1 더하기 로그 2의 n 분의 4 마이너스 1이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앞에 해석했던 거랑 똑같이 저 절대값이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4 빼기 1이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4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있는 걸 정리를 해보면 1 더하기 로그 2의 n 분의 4가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1 갖다 반대쪽으로 넘겼을 때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4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아까 땡큐 한 거 이용하면은 하나 결론이 나와요. 땡큐가 뭐였냐면 로그 2의 n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지. 왜냐면 n이 자연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두 번째 케이스에서 분모를 봤을 때 로그 2의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분모도 그렇고 분자도 그렇고 둘 다 양수지. 그러면은 저기는 이 분수 자체가 무조건 양수죠. 그 양수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1번 케이스에 2번에서는 가능한 자연수 없다. 계산 안 할 거다. 1번 케이스의 1번은 양수의 관계니까 가능하죠. 반대로 뒤집을게요. 저게 양수랑 음수가 섞여 있었으면 함부로 못 뒤집는데 둘 다 양수니까 뒤집어도 돼. 단 뒤집을 때 분모 분자를 바꿀 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로그 2의 n이 8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양변에 4를 갖다 곱하면 1 더하기 로그 2의 n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1을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로그 2의 n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저기 있는 저 2분의 1을 다시 밑이 2인 로그로 표현을 하게 되면 로그 2의 n이 로그 2의 2분의 1승 즉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n이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뭐 있어? 하나 있네. n이 얼마인 거? 1인 거 하나 나왔다.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로 갑니다. fn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 절대값 1 더하기 로그 2의 n 분의 4 마이너스 1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그러면 지금 절대값 안쪽에 들어있는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4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1을 더하면 3분의 2, 그 다음에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4가 되고 또 뒤집을 거야. 다 양수들이니까 뒤집어도 상관없어.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꾸자.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에 있던 거 뒤집어서 왼쪽으로 가져올게요. 4분의 3, 4분의 1 더하기 로그 2의 n, 2분의 3. 와, 양변에 3개 변 다 4 갖다 곱하자. 3 1 더하기 로그 2의 n 6 1을 빼자 2 로그 2의 n 5 어이 거의 다 끝났다. 진짜 고생 많았어요. 2는 로그 2의 4 로그 2의 n 5는 로그 2의 32 그러니까 n은 4보다 크거나 같고 32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래서 4에서 32까지 몇 개요? 29개죠. 아까 1 하나 더 있었죠? 합쳐가지고 30개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논술형 3번 문제였습니다. 해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